뉴저지주 정부가 실업자에게 직장 복귀 보너스 $500를 지급하고 고용주에게는 임금 보조금 최대 $4만 지급하는 내용의 새로운 고용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파이저의 코로나19 부스트샷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일반 약국 체인이나 대형 슈퍼마켓 체인에서 접종이 가능합니다. 뉴욕주 의료 종사자들이 최소 2회 이상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하는 데드라인이 오늘로 마감된 가운데 내일 의료진들의 대거 해고 사태가 발생할 전망입니다. 한편 연방법원의 명령으로 뉴욕시 교직원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는 제동이 걸렸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뉴저지의 오는 11월 본선거의 조기 투표는 내달 23일부터 진행됩니다. 허리케인과 홍수 피해로 침수된 차량이 대거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사기 판매 주의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키은이에 소재한 월마트에서 두 남성이 말다툼을 벌인 끝에 칼부림까지 이어졌습니다. 미소리주의 백인 경찰관 3명이 흑인 남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견에게 이 남성을 물라고 명령한 것이 논란이 돼 연방수사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과 공급망 차질 등의 이유로 카스코가 일부 생필품 구매 수를 다시 제한합니다. 오는 10월 9일 토요일 뉴저지 한인회 추석 대잔치에 초대합니다. 김치 체험과 K-팝 컨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연예인 공연으로 이어지는 이번 행사는 팬데믹으로 인해 침체돼 있는 동포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드릴 겁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KBTV 주최로 K-팝 컨테스트와 동포 노래자랑이 있습니다. 첫째, K-팝 컨테스트는 미래의 청년들을 위해 많은 상금을 준비했습니다. 대상, 대한항공 한국행 티켓과 트로피, 금상, 상금 $1,000와 트로피, 은상, 상금 $700와 트로피, 동상, 상금 $500와 트로피, 인기상, 야엘 성형 화장품 $500 상당 한 세트를 드립니다. 둘째, 동포 노래자랑은 남녀노소 제한 없이 참가 가능합니다. 대상, 황도 흑침대 퀸 사이즈 $3,400 상당, 금상, 스킨케어 LED 마스크 $1,500 상당, 은상, 진주 목걸이 $800 상당, 동상, 밍크 목도리 $500 상당, 인기상 야엘 성형 화장품 $500 상당 한 세트를 드립니다. 또 모든 참가자에게는 기념품이 증정됩니다. 접수 마감은 9월 27일까지이며 예선에 합격하신 분들은 10월 9일 본선 무대에 진출하게 됩니다. 참가자 문의는 전화 917-686-6143 또는 카카오톡 KBTV 6143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사는 대한항공, 노아은행, H마트 특별 후원과 황토방, 코지마 마사지 체어, 킴스 보석, 우단 모피, 야엘 화장품, 마영의 순대, 더 한복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오늘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직장에 복귀하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복직 보너스 $500를 지급하고 고용주에게는 고용 및 훈련을 위한 임금 보조금을 최대 $4만 지급한다는 내용의 획기적인 고용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문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팬데믹 이후 이어지고 있는 주 전역의 노동력 부족 사태를 완화하기 위해 뉴저지 주민들을 다시 일터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고용 정책인 일명 Return and Earn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주정부에 따르면 Return and Earn을 통해 고용된 근로자는 첫 급여에서 $500의 복직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수령자는 뉴저지 주민이어야 하며 주당 최소 32시간의 풀타임 업무를 봐야 합니다. 고용주의 경우 근로자에 대해 시간당 최소 $15를 지불하는 백인 이하 직원 사업체는 임금 보조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최대 6개월 동안 신규 직원을 고용하고 교육하기 위한 임금 보조금으로 직원 1명당 최대 $1만, 도합 최대 $4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연방 자금으로 운영되며 책정된 예산은 $1,000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프로그램의 수요가 높을 시 더 많은 지출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저지주의 고용률은 8월 기준 7.2%를 기록해 올 초 7.8%에서 하락했습니다.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주정부의 해당 프로그램은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새로운 직장에 진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 부양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리턴 앤 언 프로그램의 시행 날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부스터샷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접종 자격에 충족되는 기존 화이자 백신 접종자들은 CVS, 월그린스 등 약국 체인이나 대형 슈퍼마켓 체인에서 온라인 예약 또는 직접 방문으로 부스터샷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오늘 오후 백악관에서 부스터샷을 공개 접종받았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등 연방보건당국의 부스터샷 승인 내용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기존 파이저 백신 접종자만 부스터샷 접종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파이저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지 6개월이 지난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당뇨, 비만, 암, 신장질환 등 기저질환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을 앓을 위험이 높은 사람, 의료 종사자, 교사, 식료품점 직원 등 코로나19 노출 위험이 높은 직업군 등입니다. 한편 모더나와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자에 대한 부스터샷 접종은 곧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모더나는 FDA에 부스터샷 승인을 신청한 상태이고 존슨앤존슨은 아직 부스터샷 승인을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추가 접종 효과가 94%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상태입니다. 또 암 치료 등으로 면역 체계가 악화된 이들은 파이저 또는 모더나 백신 2차 접종 후 최소 4주 후에 3차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자격을 갖춘 뉴욕 주민의 경우 주 보건국 웹사이트를 통해 부스터샷 접종 예약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으며 뉴저지 부스터샷 정보도 주 보건국 코로나19 정보 허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제약업체 파이저가 경구 복용용 코로나19 치료제 2단계 실험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실험 대상은 코로나19 감염 확진자와 한 가정에 사는 18세 이상 성인입니다. 이번 연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바이러스를 조기에 억제하고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들의 증상 발현을 잠재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엘버트 볼라 파이저 최고 경영자는 5세에서 11세 어린이 대상 백신 접종에 관해 곧 데이터를 제출할 것이라며 FDA가 승인할 경우 새로운 공식의 백신을 제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코로나19 부스터샷 관련 연설을 진행한 후 생방송으로 부스터샷을 공개 접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접종 전 약 3분에 걸친 연설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더 많은 사람이 백신을 맞게 하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오늘은 뉴욕주 병원 간호사 등 의료 종사자들이 의무적으로 1회 이상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하는 날입니다. 내일부터 백신 미접종 의료인은 해고당할 수 있습니다. 27일 뉴욕타임스는 뉴욕주의 행정명령에 따라 월요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주사를 맞지 않은 의료 종사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지만 일부 의료 종사자들은 여전히 접종을 거부하고 있어 뉴욕주의 백신 접종 의무화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주 정부 예방접종 통계에 따르면 수요일 현재 뉴욕주의 병원 직원 45만 명의 16%인 7만 명이 완전히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전문 요양시설 직원의 15%와 성인 요양시설 직원의 14%도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으며 그 숫자는 2만 5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많은 백신 접종 거부자들은 백신의 잠재적 부작용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의학적, 종교적 이유로 접종 면제를 요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뉴욕주 웨스체스터 메디컬 센터의 경우 12,000명의 직원 중 94%가 예방접종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 측은 일요일 성명을 발표. 백신 접종은 의료인의 사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며 백신 접종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 병원의 700여 명은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에 일하는 데브라 컨 라드는 길고 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일했지만 백신 접종보다 실직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병원 노조도 백신 접종을 둘러싸고 찬성, 반대로 나누고 있습니다. 회원의 약 95%가 이미 예방접종을 마친 간호사 노조는 의무화를 지지합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률이 낮은 주모사, 급식소 노동자 등 일용직을 대표하는 노조는 의무화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안 맞은 직원이 대거 퇴직하거나 해고되면 남은 사람들의 업무가 과중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뉴저지의 대부분의 병원은 백신 접종 거부자를 해고하는 조치를 중단했습니다. 뉴저지의 주립 및 사례의료시설 직원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최소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번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캐티 호크 뉴욕 주지사는 오늘 백신 접종 의무화에 따른 의료시설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호크 주지사는 각 병원에 예상되는 인력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주나 다른 나라에서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 대학 졸업생, 은퇴한 의료 전문가 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의료 훈련을 받은 주방위군을 병원에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 교사, 교직원의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대규모 해고에 따른 인력 부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는데요. 법원이 백신 접종 의무화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이 뉴욕시의 교사, 교직원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을 잠정 중지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리고 합의 재판부로 넘겼습니다. 뉴욕시의 교육 공무원 4명은 안전이 필수적이긴 하지만 실직과 수당, 연공 서열 상실 등 의무화 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국내 최대 교육구로 교사, 교직원이 거의 15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오늘 자정까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전체의 18%에 달하는 2만 7천여 명이 여전히 접종 증명서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마감 시한까지 백신을 맞지 않은 교사와 교직원은 해고될 수 있습니다. 뉴욕시 최대 교원단체 교사연맹의 마이클 멀그로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100명이 넘는 직원이 의무화 조치를 따르지 않아 이들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는 교장들의 얘기를 듣고 있다며 의무화 조치의 후폭풍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멀그로 회장은 이번 법원 판결이 시장과 시교육국에 의무화 조치가 가져올 인력 부족에 대처할 진짜 계획을 마련할 시간을 줄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이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수십만 명의 학생이 여전히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의무화 조치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며 결국 법원에서 자신들이 이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뉴저지 본선거에서 사상 처음으로 조기 투표가 실시됩니다. 선거일 전 현장 투표를 할 수 있는 조기 투표는 오는 10월 23일부터 진행됩니다. 뉴저지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1월 2일 본선거 참여를 위한 조기 투표가 오는 10월 23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됩니다. 그동안 뉴저지에서는 우편 투표를 통한 사전 투표만 허용됐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버겐 카운티의 경우 포틀리, 파라무스, 해켄색, 마와, 러더포드, 갓필드, 티넥, 리버베일, 우드클립 레이크 등 총 9개 타운에 조기 투표소가 설치됩니다. 조기 투표 기간인 10월 23일에서 31일 사이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에 투표가 가능하며 각 타운에 설치되는 조기 투표소 위치는 버겐 카운티 클럭 오피스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월 본선거에는 기존처럼 선거일 당일 현장 투표와 사전 우편 투표 등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오는 10월 12일까지입니다. 유권자 등록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한국어 안내도 제공됩니다. 현장 투표는 유권자 등록 후 선거 당일 지정된 투표소를 확인해 투표하면 됩니다. 우편 투표를 희망하는 유권자들은 선거일 7일 전인 오는 10월 26일까지 우편 투표 용지를 신청해야 하고 11월 1일 오후 3시까지 각 카운티 클럭 오피스를 직접 방문해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우편 투표 용지를 받으면 투표 용지를 작성해 선거 당일까지 우편 소인이 찍힌 부재자 투표 용지를 각 카운티 선관위에 11월 8일까지 보내야 개표에 반영됩니다.
최근 뉴욕 뉴저지 일원을 강타한 허리케인 아이다 등 잇따른 집중 호우와 홍수 피해로 침수된 차량들은 적어도 수만 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침수 차량들이 곧 중고차 시장에 대거 유입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고차 구매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보험범죄국은 대형 허리케인이나 홍수 사태 직후에 침수된 차를 속여서 판매하는 사기 행각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번에는 반도체 칩 부족으로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상황이라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차량 정보 제공업체 카펙스는 보고서를 통해 아이다가 몰고 온 집중호우로 최대 21만 2천 대의 차량이 심각한 침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보험 손해평가업체 에어 월드와이드도 각 보험사가 아이다로 파손된 차량에 대해 보상해줘야 하는 클레임 건수는 무려 25만 건 이상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에 따라 적어도 수만 대의 침수 차량들이 중고차로 판매될 수 있으며 일부는 침수 기록이 명시되지 않은 채로 속여 판매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컨슈머 리포트에 따르면 보험사에서 침수로 인한 토탈 판정이 났을 경우 일반적으로 타이틀에 명시되며 차량은 폐차장과 차량 보원업체들의 경매로 넘어갑니다. 또 침수 차량임이 공개되면 일반 소비자 대상 판매도 승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에 홍수 피해 커버 옵션이 없을 경우엔 침수 기록이 남지 않아 차주가 침수 차량을 판매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침수차는 건조되더라도 전기 및 엔진 계통에 모래등이 남고 시간이 지나면서 부식돼 고장 원인이 될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침수차의 경우 실내외 세차만 잘하고 건조시키면 알아내기가 쉽지 않고 특히 엔진룸까지 청소했을 경우는 전문가들도 구분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중고차 구매 시 침수 차량 여부를 알아보는 요령으로는 차량 실내의 퀴퀴한 냄새를 커버하기 위해 방향제가 과도하게 사용된 경우, 실내 부품이나 바닥 융단이 다른 곳에 비해 신품인 경우 또는 얼룩이 적거나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차문 주변, 대시보드 아래, 가속 및 브레이크 페달, 후드 내부, 트렁크 잠금 장치에 녹이 쓴 경우, 글로브 박스나 시트 아래에 진흙 또는 가는 모래가 발견된 경우, 대시보드 아래 전선이 쉽게 부스러지는 경우, 실내외 각종 조명 또는 계기판에 안개 또는 습기가 있는 경우 등에는 침수 차량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차량 구매 전 시험 주행을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비사에게 검사를 받는 것이 안전하며 가격이 시세보다 너무 좋거나 싼 경우에는 일단 의심해보거나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 키언에 소재한 월마트 내에서 두 남성이 다툼을 벌인 끝에 벌목에 쓰이는 칼까지 등장했습니다. 칼에 휘둘린 남성 뒤통수에서 피가 흐르고 혼란 그 자체였던 당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금요일 오전 10시 30분경 뉴저지 키언이 경찰당국은 해리슨 애비뉴에 소재한 월마트에서 폭행 신고가 접수돼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한 43세 남성이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던 두 남성이 말다툼을 하기 시작하더니 곧이어 주먹을 주고받았고 갑자기 한 사람이 어디선가 칼을 꺼내들어 휘둘렀다고 전했습니다. 머리에 칼침을 받은 남성은 그대로 쓰러졌고 피는 뒤통수에서 몸을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용의자가 피해자에게 휘두른 칼은 나무를 벨 때 쓰이는 칼인 꽤 큰 크기의 벌목도였습니다. 마트 안에 있던 손님들은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가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한 여자아이가 사람들에 의해 다리를 밟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용의자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현장에서 빠져나갔으며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뒤 치료를 받고 퇴원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두 남성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원한 관계에 의한 사건은 아니었으며 용의자는 매장에 들어왔을 당시 이 벌목도를 옷 안에 숨겨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용의자는 이날 밤 뉴워크 지역에서 체포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주리주의 백인 경찰관 3명이 흑인 남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견을 풀어 약 1분가량 물게한 영상이 공개 확산되자 흑인 사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검찰과 연방수사국 FBI가 잇따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계속해서 김문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미주리주 우드슨 테라스 소속 백인 경찰관 3명이 지난 20일 사업장 침입 신고가 접수된 흑인 남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견에게 이 남성을 수차례 물게 했다는 의혹이 일자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당시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에는 경찰견이 발을 물자 흑인 남성이 고통에 비명을 지르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개의 목줄을 잡고 있던 경찰관은 약 30초 동안 이 경찰견이 흑인을 물도록 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이 경찰견을 떼어놓자 흑인은 걸음을 옮기려다 비틀거렸고 그러자 이 개는 다시 달려들어 경찰관이 제지할 때까지 약 30초간 추가로 그의 양쪽 발을 물었습니다. 경찰 당국은 성명을 통해 지난 20일 해당 경찰관들이 우드슨 테라스의 한 매장에 흑인 남성이 침입했다는 보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당시 약물에 취한 것처럼 보인 이 남성이 경찰관들을 위협했고 경찰관들은 이 남성에게 체포에 계속 불응할 경우 경찰견이 이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는 것이 경찰 측 입장입니다. 랜디 할스테드 우드슨 테라스 경찰청장은 FBI와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검찰청의 수사에 충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흑인 남성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으며 현재 기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 지난 24일 우드슨 테라스 경찰서 앞에서는 해당 백인 경찰관 3명에 대한 해고와 기소를 요구하는 시위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델타 변이 확산과 공급망 차질 등의 이유로 카스코가 일부 생필품 구매 수를 다시 제한합니다. USA Today 등 주요 매체들에 따르면 카스코의 재무 책임자는 최근 투자자들에게 항만 수속 지연, 컨테이너 부족, 원재자 부족, 인건비 압박, 트럭 운전자 부족, 델타 변이 확산 등 공급망과 인플레이션을 압박하는 요인들로 인해 수요가 많은 종이 타월, 화장지, 병물 등에 대한 1인당 구매량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가구류는 물론 반도체 칩 사택 영향을 받는 컴퓨터, 태블릿, 가전제품 등의 인벤토리 부족 또는 배달 지연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커스코에 따르면 델타 변이가 확산됨에 따라 또다시 화장지를 비축하는 소비자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화장지 사재기로 소매업체들이 구매량을 제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로 커스코는 아시아에서 북미로의 컨테이너 배송비를 지불하는 대신 한 번에 800에서 1000개의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세 척의 대형 선박을 전세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커스코는 이들 선박을 이용해 연간 10차례 태평양 횡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송비 증가는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칼란티 CFO에 따르면 일부 펄프와 종이 제품 가격은 4에서 8% 인상됐습니다. 쓰레기 봉투, 집약 봉투, 일회용 컵과 접시 같은 플라스틱 제품은 5에서 11%가 올랐습니다. 종이 제품 제조업체들도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커트넬 및 스캇 화장지와 클리넥스를 생산하는 킴벌리 클락스사는 현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같은 구매 제한 정책이 오히려 사재기를 촉발할 수 있다고 브리티시 콜럼비아 대학 정신의학과 스티븐 테일러 교수가 지적했습니다. 테일러 교수는 지난 2년간 폐쇄나 부족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마다 공항 구매로 대응하는 데 익숙해졌다. 구매 제한은 일부 부족 사태를 예방할 수 있지만 종종 쇼핑객들의 두려움을 불어일으킨다고 주장했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뉴욕타임즈가 집계하는 일일 확진자 수의 일주일 평균치에서 지난 주말 47만 5,500명이 기록됐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 18일에 54만 2,600명에 비해 12.3%가 줄어든 규모입니다. 2주 전에 비해서는 16.3%가 감소했습니다.
최근의 확산세는 4주 전인 8월 말 65만 8천 명으로 정점에 달하고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4주 연속 감소하며 정점의 72.3% 수준까지 줄어든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의 최근 일주일 신규 확진자 집계에서 선두 미국은 하루 발생 평균치가 12만 1,100명으로 일주일 사이 17%나 줄었습니다. 보름 전부터 나타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브라질과 영국이 그 다음으로 3만 5,300명과 3만 2,900명이었습니다. 내년 세금 보고부터 18세에서 24세 부양자녀 1명당 현금 $500가 지급됩니다. 금융 전문 사이트 폴닷컴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미국 구제법에 따라 새로운 텍스 크레딧 페이먼트인 다른 부양가족을 위한 크레딧으로 인해 함께 사는 18세 자녀, 부모로부터 재정적인 서포트를 받는 19세에서 24세 대학생 자녀를 둔 납세자들은 2022년 세금 보고 때 자녀 1명당 $500의 일시불 현금 크레딧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시가 모든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반값 메트로카드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버스, 지하철 등의 요금을 50% 할인해주는 반값 메트로카드 프로그램은 연방정부 저소득층 영양보조 프로그램인 푸드스탬프와 현금 보조 수혜자, 뉴욕 시립대 재학생, 재향군인 학생, 뉴욕시 서민 아파트 거주자 중 자격 조건이 맞는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한국어 등 11개 언어로 제작된 홍보물을 지하철과 버스 정류소 등에 부착하며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리안 탱크 최경주가 한국인 최초로 미국 프로골프 PGA 챔피언스 투어 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최경주는 PGA 챔피언스 투어 퓨어 인슈런스 챔피언십 대회 마지막 날인 어제 3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1개로 4언더파 68타를 쳤습니다. 최종 합계 13언더파 203타로 공동 2위 선수들을 2타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오른 최경주는 50세 이상 선수들이 출전하는 PGA 챔피언스 투어 무대에서 한국인 첫 우승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최경주는 2002년 5월 컴팩 클래식에서 우승해 한국인 최초로 PGA 정규 투어 챔피언에 오른 데 이어 시니어 무대에서도 한국인 첫 우승 기록을 남겨 한국 골프의 선구자다운 역할을 또 해냈습니다. PGA 정규 투어 8승으로 아시아 최다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최경주가 PGA 투어 주간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2011년 5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이후 10년 4개월 만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